아, 이제 다 봉지를 씌우시네요. 네, 봉지를 안 씌우고 하기에는 리스크들이 이제 너무 네. 탄저병이나 이런 게 커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봉지도 보면 여기 표시가 되어 있고, 이게 칠 써진 게 네. 칠절지란 거예요, 칠절지. 이제 큰 봉지를 쓰시는 거죠. 그래서 과일이 컸을 때도 네. 이제 어느 정도 터지지 않게끔, 그래서 탄저병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잎들이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깨끗하잖아요. 네. 올해 5월 달에 날씨가 강풍이 불고 여러 가지 세균 구몬병이나 나올 수 있는 조건이 훨씬 더 많았는데 개화 전에 이제 석회보르덱에서 동계 방제를 하고, 그 다음에 새우기 들어서는 이제 일반 이제 탄저병이나 이런 것은 일반 곰팡이병 약제를 살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균 구몬병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반 항생제 농약을 쓰지 않고 맑은 아연 보르덱으로 해서 네. 계속 교대 이렇게 살포해 나감으로 해서 세균 구몬병이 거의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아, 저희 맑은 아연으로도 이렇게 그런 다른 일반 항생제 없이도 이렇게 관리를 깨끗하게 하신 게 네. 되게 신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네. 항생제 같은 경우는 제일 문제가, 올해도 5월 달에 날씨가 상당히 고온이었는데 네. 일반 항생제는 이제 일반 살충제, 살균제하고 혼용했을 때 이제 약해 우려성이 제일 높아요. 특히 고온기에. 네. 근데 맑은 아연 보르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1, 2년이 아니라 벌써 한 7, 8년 이상 계속 쓰고 있는데, 어떤 농약하고 혼용했을 때도 약해 이런 부분들이 전혀 발생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네. 뭐 특별히 문제도 발생되지 않고 있고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안정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약재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요즘에 탄저도 심하다고 그러고 구멍병 뭐 이런 세균성 병도 정말 많은데 네. 선생님이 여기는 잘 관리하셔서 그렇겠지만 너무 네. 화원이 깨끗해요. 나무가 너무 깨끗하게 지금. 그러니까 특히 잎들이 보면 네, 복숭아는 잎이 약해가지고 병반이 되게 잘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네. 어떻든 잎의 병반이 나오기 시작하면 또 열매로 또 바로 네. 전염이 되고 하니까 어쨌든 초기부터 발생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천공병은 비하고 바람에 의해서 전염이 되기 때문에 올해 같은 어떻든 이제 맑은 아연 보르덱을 쓴다면 비 오기 전에 써야 될 것인가 아니면 강풍이 불고 난 다음에 써야 될까 물어본다면, 비가 그치고 난 다음에 바람이 강하게 불고 난 다음에 바로 처리해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거예요. 이건 사전적 보호보다는 사후적 치료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5월 달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우리 남부 지역에서는 특히 제주도에 만약에 강풍이 불어서 비행기가 뜨지 못한다, 그런 이제 뉴스가 뜨게 되면 바로 그런 다음 날, 저는 항상 그렇게 교육을 해요. 네. 그래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난 다음 날 비행기가 못 뜰 정도 상황이면 그 다음에는 바로 천공병 발생 위험이 매우 높다. 그러면 바로 그 다음 날은 물어보지도 말고 그 전에 살충제, 살균제 썼다 그러면 세균 구몬병 방제에만 초점을 맞추시라. 그러면 맑은 아연 보르덱만 이제 하시면 되고, 네. 이제 보조적으로 이제 추가한다면, 지금 이제 장마철인데 어떻든 지금 비가 오면 굉장히 많은 비가 오잖아요. 네. 그래서 일반 살균제, 살충제만 이렇게 쓰게 되면 약재 손실이 많아요. 그래서 약에 대한 부착성, 확산성을 높이고 또 비에 대한 약재 손실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홍보되어 있지만 아비온이나 아니면 또 타 회사 제품 케어스나 이런, 네. 우리가 일반 전착제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고착제라는 용어를 쓰는데, 그런 약재들을 써주게 되면 그 약재에 대한 유지 기간 이런 네. 부분들을 제대로 확보해 감으로 해서 농가에서 7일 간격, 10일 간격 약재 살포를 하더라도 네. 충분히 그 기간 내에 여러 가지 병이나 충을 예방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이 봉지 안으로 보이는 과도 다 너무 색도 예쁘게 들고 네. 잘 착과가 돼가지고. 네, 올해 착과 하나 이런 부분들은 좋네요. 무난하게 다 잘 된 것 같아요. 네. 이거 관리하시는데 안 힘드세요? 힘들어요. 특히나 이게 이제 농부로서만 딱 삶을 살면 훨씬 네. 더 시간이 이제 많잖아요. 그리고 네.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시간적인 부분들을, 중요한 것은 시간에 비례한다고 저는 봐요. 좋은 과일을 생산하는 데는 농가에서 그만과 피와 땀과 시간을 흘려야지만 좋은 과일이 나오지, 이 농사가 만약에 부업이 돼버리고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짜투리 시간에 내가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농사에 성공할 수 없어요. 네. 요즘 이렇게 정말 고소득 농가도 늘어나긴 하지만, 네. 나 농사 짓기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요? 당연합니다. 네. 농사를 아무나 하나? 농사는 아무나 하지 않습니다. 농사는 네.
과거에 했던 방식으로 해서도 안 되고 계속 꾸준하게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은 이게 기후가 변화하는 시대예요. 기후가 변화하면 농부도 변해야 돼요. 네. 기후가 변하는데 농부가 변화하지 않으면 농사는 망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공부도 해야 되고, 거기에 맞는 비료, 또한 농약,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공부해서 시기에 맞게끔, 때에 맞게끔, 아무리 좋은 약을 쓰더라도 그 때를 놓쳐버리면 네. 그 약의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 시기를 맞춰서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저희도 그 시기에 맞게 잘 사용하는 그런 네. 좋은 약을 계속해서 네, 그렇죠. 개발하도록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근데 정말 잎이 너무 깨끗해요. 요즘에 이렇게 출장 다니다 보면 차 안에서도 과원 요렇게 네. 잎에 이미 잿빛이 왔다 하는 잎들이 보이더라고요. 막 구멍이 막 뚫려 있고 막 이렇게. 근데 올해같이 세균구멍병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 있는 해에 네. 나무 잎들은 정말 깨끗하잖아요. 네. 단지 이제 순나방이나 이런 충 방제가 또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이런 순나방 피해는 받았어도 잎들에 있어 천공병이나 이런 피해들은 거의 없죠. 네. 그래서 세균성 이런 병 피해가 없으셔가지고. 예, 근데 그런 거는 거의 밑에부터 이렇게 다 타고 올라온다 이렇게 할 정도인데. 네. 나무에 보통 세균구멍병은 이제 상부보다는 중하 하부. 쪽에 네. 이렇게 이제 세균구멍병 발생이 많은데, 우리 아래쪽 보더라도 잎이 깨끗하잖아요. 네, 깨끗합니다. 네, 그만큼, 그러니까 평상시하고 다른 것은, 올해 같은 경우는 5월달 날씨가 강풍이 많이 불었어요. 네. 다른 해보다도. 그래서 올해 5월달 같은 경우에 다른 해 같으면 보통 이제 맑은 하얀 보르덱을 만약에 5월 초에 했다 그러면 5월 중순에는 빼고 5월 말에 하고 이런 식이었는데, 올해는 5월 5일 어린이날 전후로,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강풍이 불었어요. 네. 제주도에서 비행기가 못 뜨는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그때 바로 살포를 했고, 그 이후에 또 강풍이 불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5월 상중하 3번 연용해서 맑은 하얀 보르덱을 계속 농약 작물 보호제 살포할 때 같이 했죠. 네. 그러니까 그의 상황에 맞게끔 그의 날씨의 변화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농가도 거기에 맞춰서 약을 살포를 해야지. 네. 예전에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올해도 이렇게 한다, 그것은 이제 전혀 우리가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내가 기존에 관행적인 그런 방법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농사는 이제 실패하는 게 됩니다. 네. 열심히 이 농사 짓는 그 지역의 기후를 잘 살피면서 이렇게 네. 약제 방제나 살포하는 그 시기를 조절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의 기상, 네. 그 매월 이 기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매월 기상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약제 살포를 하는 게 필요하죠. 지금도 보면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강풍이 불잖아요. 네. 거의 태풍급 강풍이 지금 불어서 지금 최근에도 전라북도, 충청도, 경상북도 지역으로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조건에서는 강풍이 불었다 그러면 다른 것보다도 충보다는 병 쪽에, 그리고 병 쪽에서는 어떻든 세균구멍병 방제에 초점을 맞춰야죠. 그러지 네. 않으면 한순간에 이제 세균구멍병이 확산이 돼서 이제 과일 피해까지 크게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런 거 할 때 꽃 적과 이런 거는 어떻게 초점을 두고 하세요? 적화는 지금은 이제 좀 권장하지 않는 쪽으로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네. 이제 과일의 크기를 고려해서 정례, 네. 그래서 꽃 피기 전에 정례 작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꽃 피었을 때는 적화, 그 다음에 네. 이제 적과, 이렇게 네. 이제 결실과일을 해서 이제 봉지 시기 단계로 가는데, 지금은 개화 시기가 이제 4월 초로, 남부 지역에서는 4월 초, 중부 지역은 4월 10일 넘어가면 이제 이렇게 복숭아가 네. 만개가 되기 때문에 개화 시기가 굉장히 빨라져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온 피해나 또 이게 냉해 피해가 굉장히 우려가 높은 상황이에요. 네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꽃가루가 없는 품종들 같은 경우에는 정례 적화 작업이 과다하게 되면 나중에 결실 관리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은 정례 적화 작업을 권장하지 않는 상황으로 이제 변화되고 있고, 지금은 오히려 적과를 이제 착과되고 난 다음에 네. 적과를 최소한 1회 적과 2회 적과를 하고 나서 봉지 씌우기를 하도록 이제 그렇게 바뀌고 있죠. 그게 이제 결실의 안정을 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요즘은 냉해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게 그렇죠.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렇죠. 딱 수정까지 다 완료된 상태에서 적과를 예. 하는 게 오히려 유리하다 이렇게 농가 일정 그게 훨씬 더 안정적인 경영이 됩니다. 이미 다 정례 적화 작업이 다 해버린 상황에서 네. 그 다음에 결실이 안 되면 이제 농가 피해가 크죠. 그래서 네. 만약에 꼭 나는 하고 싶다 그러면 정례는 생략하고 적화 작업을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결과지가 있으면 결과지 위쪽만, 네, 아주 보수적으로 위쪽만 이렇게 적화 작업을 하고 나머지 아래쪽은 이제 건드리지 않는 쪽. 그래서 아래쪽은 이제 착과가 되고 난 다음에. 네. 특히나 그리고 개화 시기가 빨라지면 수정을 뭐가 시켜요?
벌이 벌이 하잖아요. 네. 벌이 그때 당시에는 또 저온기다 보니까 벌의 활동이 또 떨어지고 요즘에는 벌을 보기가 어렵다 그래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 꽃을 좀 놔두고 벌이 또 수정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벌의 활동이 정 어렵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인공수분을 고려해야 돼요. 그래서 네. 올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인공수분을 한 농가 같은 경우는 훨씬 저가 작업에서 내가 달리고 싶은 유해체 열매를 달릴 수 있는 그런 조건. 그런데 이제 인공수분이나 이렇게 하지 않고 꽃가루가 없는 품종 그냥 놔둔 경우에는 착과를 시키는데 내가 원하는 유체 열매를 달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열매가 제대로 착과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훨씬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는데 한계가 있죠. 예. 과일이 아직 그래도 요즘에 비바람이 많이 불었는데도 낙과도 잘 안 되고. 예, 낙과는 거의 없어요. 네. 낙과는 없고 지금 봉지만 바람 조금씩 불어서 그냥 봉지만 벗겨져서 떨어진 상황이에요. 몇 개씩 벗겨진 게 있고. 네, 낙과된 네. 과일이 거의 없어요. 다행입니다. 착과율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착과 수도 매우 양호한 상황이고 네. 현재는 다른 농가에 비해서는 매우 현재까지는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